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황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일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주로 아시아, 베트남, 그리고 또 관련 국제정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중국에 대해서 이번에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과거에 패키지 여행으로는 중국을 3번 정도 가봤고, 언제부턴가 중국을 대륙을 배낭여행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사드, 그리고 코로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관광 여행 계획을 규제하는 법률 때문에 가지를 못했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번 마음을 먹고 한 보름 동안 배낭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실체, 그리고 중국 주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민낯을 보고 싶어서 제가 중국 배낭여행 기행기를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면서 중국 여행하면서 느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치, 경제, 외교, 군사 이런 분야를 조금 넘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 데는 우선 산둥성, 그리고 화북성, 하남성, 산시성이 이제 2군데가 있죠. 하나는 섬서성이 있고 또 하나는 산서성이 있는데 그 2군데 이렇게 해가지고 주로 중국 내륙 지방을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기행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 곳은 칭다오입니다. 그래서 칭다오는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그리고 한국 분들도 많이 가시니까. 그런데 칭다오 가서 칭다오에 지금 도시 근대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칭다오뿐만 아니고 낙양, 앞으로 말씀드릴 시안, 그리고 진안, 제남, 그리고 린주, 안양 여러 군데를 지금 둘러봤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칭다오의 현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칭다오는 산둥성에 있는 그 해변 도시죠. 그래서 과거 여러 가지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산둥성의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인구가 1억 1000만, 1700만. 그러니까 일본 인구하고 똑같죠. 넓이도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 한국보다는 몇 배 넘는 거죠. 농업, 공업, 수산업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대표 도시가 지금 칭다오하고 실제적으로는 산둥성의 성에서 가장 큰 도시로 말하면은 이제 진안이라는 제남, 옛날 산둥성의 가장 행정 도시로 제남이 있습니다. 그 제남하고 칭다오가 제일 유명한데, 칭다오의 현대화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가서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은 중국의 내륙 지방에서 제가 어림잡아서 보니까 진안역에서 안양 동역까지 가는 거리 고속철을 타봤는데 그 거리가 500km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고속전철로 평균 150km로 잡았다 해도 3시간이 넘게 걸리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지역 내에 산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전부 평원입니다. 그 평원에 전부 작물을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우리 같으면 거의 평양에서 부산까지 거리인데 그 거리 내에 산이 하나도 없고 전부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는 거. 이건 굉장히 우리가 중국의 힘을 알아둬야 되는데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여기에 가면은 쭉 논밭과 주로 이제 밭작물이죠. 논은 저쪽에 이제 남부지방에서 많이 있으니까 밭작물과 송전선만 계속 있는 그 거리가 약 500km가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산둥성도 하나인데, 그래서 산둥성의 대표도시 칭다오에 가서 느끼는 건 뭐냐면은, 산둥성은 역사적으로 많은 배경이 있죠. 과거 아편전쟁 이후에 중국이 서구 열강한테 지배를 받았을 때 독일이 99년을 계약해가지고 산둥성을 조차를 했는데,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하고 일본이 이 지역을 지배를 한 도시죠. 칭다오는. 그래서 이제 독일이 맨 처음 개발을 해서 나중에 또 일본이 들어와서 지배를 한 그런 도시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칭다오가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 이게 중요하죠. 2015년에 지하철 1호선이 개통이 됐는데 지금 현재 지하선이 8호선까지 운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새 지하철을 지금 공사 중입니다. 그러니까 10년간의 지하철이 8호선 운행이 되고 또 계속 또 지하철을 건설 중이니까 얼마나 중국의 여러 도시들이 지금 근대화되고 있는지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지하철의 발전상이 또 놀랍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하철을 타시면은 일본 지하철, 한국 지하철, 미국 지하철 이렇지만은 지하철이 대부분 노후되거나 아니면은
현대식이 아닌데 중국 지하철은 굉장히 현대식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하철 내에 실시간으로 뉴스를 볼 수 있는 뉴스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또 지하철 구조도 우리하고 좀 틀리게, 물론 약간 좁은 것도 협계도 있지만 대부분 지하철이 보안 시설 이런 게 굉장히 강화되어 있고, 또 지하철 내에 여러 가지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속철, 지하철 뿐만 아니고 이 도심은 완전히 빌딩 숲이죠. 저 사진에 보시면 알겠지만 칭타오에서 거의 9시에서 한 10시 정도까지는 건물 전체를 네온 사인하는 건물이 많습니다. 또 건물들이 전부 다 개성 있게 지어져 가지고 이게 과연 우리 한국에서도 이렇게 발달한 도시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 또 하나는 지금 칭타오뿐만 아니고 중국 전체가 전자화하고 있다는 거죠. 현금 결제를 거의 하는 데가 없습니다. 알리페이, 위챗이라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누구든지 거기다가 바코드에다가 찍고 계산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택시, 물론 이제 중국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시내버스나 다른 교통수단보다도 택시가 많이 발달했는데, 택시는 디디추싱이라는 우리 스마트폰으로 연결을 하면 거의 5분 내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 돼 있다는 거죠, 시스템이. 그런데 이게 다 이제 전자화되고 택시 내에 들어가가지고 알리페이로 계산을 하고 위챗으로 계산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현금 없이도 중국을 여행을 할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거죠. 화면에 보시면 제가 지하철 내에 CCTV를 한 거 보였는데, 물론 중국 지하철 내에는 CCTV가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CCTV가 엄청나게 많은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주민들의 이제 생활을 감시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우범자들을 미리서 이제 경고를 하는 그런 효과도 있죠. 특히 이제 고속전철 같은 데서는 계속 신분증을 거기다 기록을 하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기록이 되는 시스템이죠. 신분증을 거기다가 밀착을 시키면은 거기 기록이 되니까. 그러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여권을 반드시 고속전철 타면서 거기다 그 밀착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하철 탈 때마다 물품 검색대가 있습니다. 모든 지하철에 물품 검색대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철 내 CCTV가 있어요. 이런 또 보안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여러 가지 이제 문제도 있지만 이런 보안 시스템이 중국 내의 질서를 잡는데 굉장히 도움이 지금 되고 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도시마다 이제 틀리는데, 칭타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도시의 컨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자존심을 회복한다. 예를 들어서 칭타오는 오사 광장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다가 홍보를 하면서 정치적인 이렇게는 홍보도 하죠. 오사 광장을 왜 칭타오에 만들었느냐? 오사 운동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오사 운동은 1919년에 베이징 대학에서 3,000명 정도 학생이 시위를 한 걸 우리가 기념을 해서 오사 운동이라고 하는데, 오사 운동과 칭타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중국이 아편전쟁 이후에 서구 열강이 여러 나라가 지배를 해가지고 산동 지역을 독일이 지배를 해서 99년 조차를 했는데, 독일이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에서 패하죠. 패하니까 이 산둥성을 바로 일본이 지배를 합니다. 독일한테 선전포고를 하고 일본이 지배를 했는데, 일본이 지배하게끔 만든 베르사유 조약이 있습니다. 이 베르사유 조약에 대해서 베이징 대학생들이 1919년에 3,000명 정도가 학생 시위를 한 거죠. 오사운동이 1919년에 일어났으니까 1919년에 우리 3.1운동이 일어났죠. 우리 3.1운동이 일어나고 우리는 3월 1일 날 일어나고 여기는 5월 4일 날 일어났으니까 그 영향을 받았다. 그런 학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오사운동이 산둥성의 일본 지배를 반대하기 위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걸 칭타오의 오사 광장을 만들어서 그 도심의 어떤 컨셉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칭타오의 도시 하나만을 생각을 하면은 이런 여러 가지 지하철 현대화, 그리고 도심 건설, 물론 도심 건설에서 엄청나게 지금 외곽적으로도 건설을 하고 있죠. 칭타오 국제공항에서 시내까지 들어가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거의 이 전철로 1시간 정도 걸리죠. 그 정도로 외곽에다가 국제공항을 만들어 놓고 그 국제공항과 칭타오 사이를 계속 지금 건설하고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저는 지금 칭타오의 오사 광장에 와 있습니다. 제 뒤편에 빨간 조형물이 보이는데 저게 바로 오사 광장의 상징물입니다.
5.4 운동은 1919년에 일어났죠. 근데 실질적으로 칭타오에서 5.4 운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북경에서 일어났는데 5.4 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1차 대전 때 독일이 패하고 청도 지역을 일본이 접수한다는 그 소식에 북경에서 대학생들 중심으로 학생운동을 일으켜서 그게 전국적으로 5.4 운동의 근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5.4 운동의 조형물을 청도 지역에 두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청도 지역은 5.4 운동의 조형물로 중국의 근대사의 하나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중국의 생활 생산적 사회 구조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틀리다.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그동안의 기본 마인드가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상당히 의구심을 많이 가졌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굉장히 실용적이고 현실적이다. 제가 이 사진에 보면은 중국 오토바이를 많이 타는 거죠. 오토바이의 그 앞에 앞 가림막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중국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은 대부분 겨울철에서 거의 봄에까지 지금까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앞에 가림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기에는 아주 안 좋은데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 건강에 좋다는 거죠. 그게 오토바이에서 나오는 그런 찬 바람을 거기서 막아준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커피숍이 거의 없더라. 나이트바는 물론 제가 이제 거의 못 봤습니다만 커피숍도 거의 없어요. 오락실도 거의 없고 굉장히 전체적인 사회 구조가 생산적인 사회 구조로 짜여져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활력 제가 가고 있는 도시가 거의 그 북경이나 상해 일부로 안 갔지만 상해 말고 일반 중소도시이기 때문에 보면 걸식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오토바이 물결을 보면은 어떤 그 중국의 활력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자기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어필하는 살아가면서 자기 생업에 대한 자부심도 강하고 자기 주장도 강하게 나타내는 것. 그래서 중국 중소도시의 근대화가 지금 초현대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대적. 공항의 모든 시스템, 공항도 물론 건물이 너무 크지만 그 공항에 있는 건물들이 모두 전산화되고 자동 기록이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중국의 근대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스피드감이 있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아파트 건설 많죠. 또 인프라 건설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민원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도시 건설에서 상승작용을 해서 앞으로도 이런 도시 현대화 작업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첫째 날로 칭타오의 현대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유튜브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시안, 장안이죠. 장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